안녕하세요. 정연의 가업승계 정선희 소장입니다. 자, 오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법 팀장입니다. 네, 우리 김정법 수석 연구원님, 주로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나요? 네, 저는 임원이자 주주이신 그 법인 대표님이 고민하시는 법인 운영과 관련된 이슈, 법인 설립부터 이후 가업 승계에 이르기까지 세무, 재무, 인증, 자금 조달 등 다양한 범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대표님들에게 주실 메시지는 어떤 건가요? 이번 주제는 그 법인 설립하시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대표님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법한 주제인 초기 법인 컨디션 만들기를 위한 팁 5가지라고 정해봤습니다. 법인의 컨디션이 이제 좋아야 한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초기 법인 컨디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생애 주기라는 게 있듯이 기업 또한 생애 주기가 있는데요.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마지막 정리기 혹은 다시 상장이나 이제 가업 승계를 통한 재도약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애 주기,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사람이건 기업이건 이제 해당되는 공통점이 바로 초창기에 어떠한 컨디션을 가지고 이후 성장을 진행하느냐가 이후 이제 결과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요. 기업의 경우 이제 초창기 컨디션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 의미는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 운영상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초기에 이제 미리 장치를 좀 마련해 두는 것과, 두 번째로 매출을 극대화하고 법인세 등 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마지막 3번째로 법인의 임원이자 주주인 대표님이 최종 부자 CEO로서의 은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다 중요한 내용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라면 다들 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요즘은 이제 우리 주변에 법인을 이렇게 설립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한 다양한 워낙 정보가 많이 넘쳐나고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에 이제 법인을 설립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급하게 이제 법인만 세워놓고 매출과 성장만 쫓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법인의 운영에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 법인 설립 후 한 만 3년 동안에 이제 초기 컨디션을 잡아주는 것과 임원과 주주로서의 이제 대표님의 경영과 관련된 운영 관리 면에서의 좋은 습관들이 이후 법인의 30년의 결과를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3살보들 8까지, 그러니까 3년 관리가 이후 기업의 30년, 100년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럼 오늘 주제가 초기 법인 컨디션 만들기 5가지 팁이라고 하셨는데, 꼭 3년 이내 법인만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법인을 운영하는 관리 원칙은 동일하다고 보셔야 되는데, 워낙이 만 3년 안에 이런 컨디션을 갖추는 게 이후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제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관리 원칙은 똑같습니다. 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매출이 1,000억 가까이 되는데도 네. 기본적인 게 정비가 안 되는 회사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해주실 말씀은 초기 3년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지금 시점이라도 혹여 정비 안 된 부분을 체크해야 될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네, 그럼 그 5가지 팁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원이자 주주로서의 이제 숨은 권리를 찾아라입니다. 이것은 이제 법인의 제도 정비와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검토해 보셔야 한다는 말인데요. 법인 설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정관의 내용은 이제 대부분들 잘 알고 계시는데, 기재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중요 조항들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로 임원과 주주의 이제 취득형 권리와 관계가 깊은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내용과 임원의 책임 감면, 이익금의 처분 방법, 주가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제도적인 보완과 동시에 임원이자 주주로서 법인의 활용도를 얼마나 제고해 나갈 수가 있느냐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러한 숨은 권리를 찾지 않으시면 한마디로 이제 법인을 세워놓고 개인 사업자처럼 이제 운영하신다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정관점검 체크 포인트 6가지라는 별도의 영상 링크를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관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시면 임원의 보수, 즉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이
가지급금으로 부인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금 기재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기재가 돼 있으면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렇죠. 안 돼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 법인을 설립해 놓고도 개인 사업처럼 운영한다. 맞습니다. 네. 아, 두 번째가 또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족 지분 구조를 설계하라입니다. 대부분 많은 법인이 자본금 5억 미만의 대표님 지분이 100%인 지분인 경우가 되게 많으시죠. 이런 경우 법인 설립이나 운영상 좀 편리하신 점도 있습니다만 만 3년이 지나면 대개들 이제 후회들을 하시게 됩니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는 상능세법상의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것으로 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만 3년부터 제대로 된 이제 평가가 되면서 급격히 이제 주식 가치가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대표님 지분이 이제 100%라면 이후 상속이 발생하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상속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증여를 하시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초창기 법인의 주식 가치가 이제 산정되지 않았을 때 미리미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증여를 통해 지분 구조를 만드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족 지분을 이제 구성해 놓으시면 미성년 자녀부터 이제 배당을 통한 자금 출처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성년이 되어서 이제 뭐 부동산을 사주고 싶으실 때 그만큼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지만 가족에게 지분 이동을 하실 때는 되도록 주가가 낮을 때 하셔야 되는데 그 골든타임이 바로 설립 후 만 3년이 되기 전입니다. 네, 골든타임 꼭 지키셔야 할 것 같고, 진짜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배당받을 때 49.5%에다가 간접세, 또다시 증여할 때 최고 50%. 네. 근데 지금 우리 연구원님 말씀대로 한다 보면 그 한 단계를 줄일 수 있는 세금에 있어서 절세가 큰 그런 제도가 되겠네요. 네. 자,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세 번째는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라입니다. 연구소는 뭐 제조업이나 기술 기반의 기업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은 오늘부로 그 편견을 좀 깨시길 바랍니다. 사행성 업종만 아니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소를 설립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면 연구 인력 인건비의 25%만큼이 법인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평균 연봉 한 4천만 원을 지급하는 종업원을 한 5명 정도 둔 법인이 연구 전담 요원이나 보조 요원을 포함한 연구 인력 2명으로 이제 연구소를 운영하시게 되면 8천만 원에 한 25%이면 2천만 원의 이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세전이익이 한 2억 정도이고 법인세가 최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법인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절세 금액만큼 그러면 사업에 이제 재투자를 통해서 추가 경쟁력을 확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연구소를 설립하면 좋은 점은 이러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라 이후 필요한 뭐 벤처 인증 등 주요 인증 취득상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라도 연구소 설립은 필요한 겁니다. 다만 설립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물적, 인적 요건이 있는데 물적 요건은 별 문제사항이 별로 안 되지만 이공계 학사 자격 이상에 준하는 연구 전담 요원이 필요한데 만 3년 미만의 법인인 경우는 대표님도 연구 전담 요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대표님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연구소 설립 자체보다는 이제 이후 운영관리상에 필요한 뭐 연구개발 계획서나 일지 등을 작성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설립부터 운영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1년 정도 이렇게 좀 자문을 해드리고 봐드리면은 노하우가 이렇게 생겨져서 그때부터는 자체적으로도 이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신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소가 혜택이 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워하시는 게 관리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뭐 취소되는 회사들도 있고 한데 처음부터 좀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한 1년간 자문 받으시면 이후에 자리가 잘 잡혀 있으니까 세제 혜택도 받으시고 회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또 기업의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번째는 주요 인증을 확보하라인데, 이제 앞서 연구소의 경우도 이제 세제 혜택이 존재합니다만, 인증의 경우도 다양한 세제 혜택이나 정부의 유무상 자금 조달 시에 유리한 컨디션을 갖추거나, 뭐 판로 확장 등의 이제 정부가 제공하는 직간접적인 혜택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중 그 초기 법인은 꼭 좀 노려봐야 할 인증이 앞서도 잠깐 이제 언급드린 그 벤처 인증입니다. 인증받는 형태는 벤처 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 성장 유형, 예비 벤처 유형,
크게 이 네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별도의 영상에서 좀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 대부분이 이제 혁신 성장 유형으로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업종이 이제 제조업이면 확실히 유리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나 뭐 연구 전담 부서가 이제 있어야 되고요. 최소 추론된 특허가 1개 이상은 있어야 인증 가능성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5년간 법인세를 50%나 감면받는 등 다양한 그 세제 혜택이 존재를 하고, 그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으로부터의 그 자금 조달 시에 한도를 높이고 이율이 낮아지는 등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이제 비재무적인 요인이 강화되고 법인의 평가 등급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벤처 인증 이외의 필요에 따라 이제 법인의 이제 조건에 따라서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인증을 초기에 도입을 하셔서 정부로부터의 다양한 혜택을 통한 타사 대비 경쟁력을 꼭 좀 갖춰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연구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 기업인의 가장 네. 큰 스폰서는 국가다. 그러시죠. 네, 예. 이렇게 많은 인증을 통해서 국가에서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나만 몰라서 못 받으면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네, 특히 벤처는 5년간 법인세 50%. 예.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좀 아쉬운데 마지막 5번째네요. 네, 마지막 5번째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소득을 디자인하라라는 겁니다. 내포하는 의미는 같은 소득일 때라도 최소의 세율로 법인으로부터 소득을 가지고 나오시라는 의미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임원이자 주주로서 소득을 이제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이제 사업 소득이 전부이고 이익 규모대로 이제 누진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만약에 고수익이 창출될 경우에 대부분 준조세인 이제 건보료를 포함해서 40% 이상 세금을 부담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뭐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신 대표님들이 이제 많으신 거죠. 법인의 대표는 임원과 주주로서 혹은 뭐 법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 등으로 다양한 역할로 이제 소득을 창출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절세를 위한 3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사람, 유형, 시기를 분산하는 것인데, 사람을 분산한다는 개념은 대표님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임원이나 주주로 그 법인에 참여시킨다는 의미이고, 유형, 즉 그 소득 유형의 분산이란 이렇게 분산된 인원을 통해서 급여와 배당이나 뭐 임대소득 등 다양한 유형의 소득으로 적절히 나누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시기의 분산은 특정 연도에 이제 규모의 이익을 한꺼번에 이렇게 빼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과 소득의 유형을 이렇게 분산해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일정한 이익을 이렇게 분할해서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와의 이제 상담을 통해 우리 법인의 유형이나 손익 상태에 따른 그 최적화된 그 소득 디자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 이익을 어떻게 개인화하느냐, 네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텐데 추후에 또 자세한 또 영상을 네네. 만들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네. 같고요. 오늘 5가지가 다 대표님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들이 이거를 동시에 다 준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굳이 순서를 좀 우선순위를 정해 주신다면 뭐 다 해야겠지만 좀 정해 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모든 법인이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100%다 적용하기는 이제 곤란하실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연구소나 인증의 경우에 당장은 이제 요구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과 형편에 맞게 꾸준한 검토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굳이 이제 정해드리자면 정관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가 우선입니다. 그 사상 누각이란 말이 있듯이 정관을 통한 법인의 기반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지분 구조와 소득 디자인은 이제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니까 동시에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나 인증이 그 뒤를 잇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같이 이제 만 3년 안에 검토되어야 할 것들이라 얼마나 빨리 검토하고 이제 적용하느냐에 따라 비용 절감이나 추가적인 이익 창출 및 뭐 부자 CEO로서의 기반 마련이 이제 조성될 수 있다는 점 꼭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5가지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 좀 체크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오늘은 초기 법인 컨디션 만들기 5가지 팁이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돈입니다, 대표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미 적용하시거나 이해를 하고 계시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소 이제 생소한 내용도 있으실 겁니다.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친절히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정법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들께 꼭 필요한 5가지 팁을 설명해 주신 우리 김정법 수석연구원님께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